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27일에 치러졌던 전국 연합학력평가 직업탐구 영역 회계원리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설 강의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난이도가 이전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봤더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가 나와 있고요. 제시문이 바로 이 기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제시문에서 찾아야 할 게 뭔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봤더니 뭘 찾으라고 하냐면 회계처리 시 차병 개정 과목. 자, 차병 개정 과목입니다. 차병 개정 과목에 속하는 재무제표의 구분 항목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분 항목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크게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인가 비유동자산인가, 또 유동자산이라면 당좌자산인가 재고자산인가 하는 이런 분류를 뜻해요. 보기를 답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답지를 보면 뭐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익과 비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만 잠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구분 항목 분류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의 계정으로 구분을 하는데 답지에는 수익과 비용만 나와 있으니까 수익부터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수익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 매출액과 아니죠. 매출액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영업수익이라는 말보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매출액.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는 크게 매출액,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도 똑같이 영업수익,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용은 수익과는 살짝 다르게 영업비용을 한 번 더 구분하죠. 영업비용을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지출, 영업과 관련된 비용에서 우리가 쉽게 줄여서 판관비라고 부르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용은 구분 항목을 보자면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개의 보기가 답지 속에 1번부터 5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서요. 차병 개정 과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1번 내용, 기사 내용 제시문을 읽다 보면은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세무기업에 대한 기사인데요. 뭐 장학재단에 희망나눔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럼 이 장학금은 어디다 쓰이느냐? 지역 내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수여된다. 우리 장학금 하면은 회계 처리할 때 뭘로 처리하죠? 자, 바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은 일단 어디에 속하나요? 어느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지금 답지에서는 수익, 비용만 나왔으니까 이것만 놓고 볼까요? 기부금은 그렇죠. 비용에 속합니다. 비용에 속하죠. 자, 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 사라질 거고요. 제외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제외될 겁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매출원가, 그리고 3번에 있는 영업외 비용, 5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매출원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답지는 3번과 5번으로 좁혀지게 되겠죠. 자, 기부금, 영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 구분하면 되겠는데요. 기부는요,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이죠.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분계장이 나와 있어요. 자, 분계장이 나와 있고요.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요, 차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는 차변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X로 표시된 쪽이 대변을 의미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하다 보니까 약간 제시문이 흐릿한데요. 여러분은 시험지를 통해 보시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쨌든 분기창의 차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가느냐. 계정 과목이니까요. 차변 계정 과목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단에 있는 저규를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해 두었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종업원 급여가 이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자, 급여 지급 시 어떤 분기를 했을까요? 자,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했으면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죠?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변에는 현금 등의 지불 수단이 나오겠죠. 현금이든 보통예금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현금으로 한번 지급을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각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급여를 받게 되면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를 하게 돼요. 뭐 소득세도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제 4대 보험들 있죠. 세금을 비롯한 4대 보험들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각 공단과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직원들이 납부하지 않고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걷어두었다가 한 번에 종업원을 대신해서 납부를 해줘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자, 우리는 항상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거두어 들인 돈이 회사 돈이 아니죠. 종업원들의 돈을 일시적으로 맡아두었다가 나중에 납부할 날짜가 되면은 종업원을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역할. 즉, 내 돈이 아니라 종업원 돈을 잠깐 보관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나갈 돈. 그래서 부채에 해당하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에다가 넣어놓죠. 각종 공제액을요. 자, 이거는 급여를 지급했을 당시의 분계예요. 근데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 지급했을 때 공제해 두었던 소득세. 자, 여기에서는 요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을요,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현금으로 납부해서 우리는 대변에는 현금이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차변에는 공제해두었던 소득세니까 아까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대변의 예수금이 차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4번에 있는 예수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있네요.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는 7월 31일에 회계 처리 시. 자, 날짜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1일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 묻고 있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 자, 임대차 계약서를 쭉 살펴봤더니요. 계약 기간을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6월 1일에 지불하기로 했고요. 자, 우리는 6월 1일 날의 회계는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31일 날, 7월 31일 날의 회계 처리를 물어봤으니까요. 그 3조를 봤더니 월세를 매월 말일에 후불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세를 매달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날부터 살기 시작해서 말일에 사용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하나부터 처음부터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6월 1일 날 분기부터 해볼까요? 궁금하니까. 6월 1일 날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했죠. 자, 보증금.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요, 지금 임대인이 바로 누구예요?
임대인은 집주인. 그죠? 임차인은 새 들어 사는 사람. 그래서 세입자. 그러면 분기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죠. 받게 되니까 임대료를 받을 거예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날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 임차료가 아니죠. 임대료 임차료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지금 누구의 입장이냐면 우리는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입장이에요. 동그라미가 누구예요? 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등의 지불수단으로 지급했겠죠?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의 현금. 보증금이 얼마냐?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도 5천만 원을 기입해주고 계정과목은 보증금이죠. 보증금. 무슨 보증금이에요? 내가 임차 계약하면서 낸 보증금이니까 임차 보증금입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이 임차 보증금이 과연 어느 계정에 속할까요? 임차 보증금은요. 내가 나중에 방을 빼면 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이 돼요. 자산. 자산 중에서도 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보면은 계약 기간이 나와 있나요? 계약 기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네요. 여기 24개월. 24개월이면 2년이죠. 네.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비유동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 뭐가 있죠? 투자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유형 아니요 형태가 없어요. 무형 아니요 산업재산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산 투자도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면 일종의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이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원금 그대로만 돌려받습니다. 까먹지만 않으면은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 이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거 네,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게 되겠죠. 요게 6월 1일 날의 분계고요. 매월 말일 분계는 또 달라지겠죠. 자, 6월 30일이나 또는 7월 31일, 8월 31일 등등등 매월 말에는 분계가 마찬가지로 현금 등의 지급수단이 대변에 올 거고요. 월세가 얼마죠? 네, 70만 원입니다. 차변의 70만 원은 뭘로 오면 될까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지급했으니까 임차료가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현금 등의 지급수단으로 지불했을 때고요. 만약에 여기 3조 밑에 있는 만약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뭘로 기입이 될까요? 대변에 현금 대신에 요 보증금이 오면 돼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하고 70만 원이 대변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임차보증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차변 계정 과목이었기 때문에 뭘로 지불을 했던 못했던 차변에는 반드시 임차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많이 헷갈릴 만한 보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동그라미 주식회사가 임차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7월 31일 월말에 월세를 지급한다는 것만 빠르게 캐치를 했다면 이거는 2번 임차료를 선택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전자의 영업부 직원이 제출한 영업활동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요. 판매 내역을 모두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
판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요 2번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경우에는 답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한번 올라오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수금이 60만원 증가한다. 자, 여러분 판매를 했는데 뭘 판매했냐면요. 지금 구분 내역을 보시면요. 전부 다 상품이에요. 미수금은요. 미수금은 상품 외 거래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걸을 수가 있게 됐고요. 2번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요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제 방법을 다시 제시면서 결제 방법을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볼게요. A 상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결제했죠. B 상품은 카드예요. 즉 외상이에요. 아,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C 상품 계좌이체를 했는데 뭘로 했냐? 보통예금으로 했대요. 네, 보통예금 그대로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D 상품도 마찬가지로 외상이에요. 그러면 얘도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이번엔 받으러움이 없으니까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B 상품 플러스 D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합체하면 금액이 70만원이 아니라 총 130만원입니다. 이 3번이죠. 3번 당좌 자산이 30만원 증가한다. 당좌 자산이라고 하면은 자, 다시 오른쪽으로 좀 넘어올까요? 구분 항목을 구분해 볼게요. 당좌 자산 크게 우리가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죠. 유동 자산은 딱 둘로 나뉩니다. 그죠?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비유동 자산은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도 얘기했듯이 유형 자산, 그다음에 무형 자산, 그다음에 투자 자산,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좌 자산이 30만원 증가한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상품이라던가 소모품, 원재료 등등이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산을 당좌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럼 결제 방법을 봤더니 현금, 외상매출금, 뭐 보통예금, 또 외상매출금 이 모든 게 전부 다 당좌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총 합계액인 240만원만큼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럼 답지 4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유형자산이 240만원 감소한대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면은 형태가 있는 자산,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건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도 있고요. 비품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것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 거래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비품도 아니에요. 상품 거래예요, 오로지. 상품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재고자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 240만원어치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5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0만원 증가한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은요.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통합 계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금과 보통예금이 나와 있네요. 즉
A 상품과 C 상품의 합계인 110만 원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기 손익계정과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정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매입이 의미하는 거 그렇죠? 매출원가죠. 매출 원가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 대변에 매출이 의미하는 거 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정에 있는 매출과 매입을 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했던 거 요거 구분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는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출과 임대료가 나와 있죠? 즉 수익은 영업수익인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을 제외한 밑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영업 외 수익이 될 거고요. 그죠? 차변으로 넘어와서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영업비용인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용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있는 매입 즉 매출원가를 뜻하는 매입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와 임차료까지만 묶어서 판관비 자꾸 난리네요. 판관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혼자 영회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자본금은 뭘까요? 네. 자본금은 손익계정을 마감한 거예요. 지금 개인 상점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마감했는데 만약에 주식회사였다면 이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왔겠죠. 자, 손익계정에는 수익과 비용이 모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모여서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죠. 지금 차변에 자본금이 왔다는 것은 수익이 더 많아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기 순이익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정만 나와도 여러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이렇게 구분 지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요 손익계정은 요 정도만 보고 밑에 손익계산서로 넘어갈게요.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매출액 좌측 과목을 봤더니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땡땡땡 영업이익하고 잘려져 있어요. 자, 이 순서가 뭐예요? 네, 우리 당기순이익 구하는 그 순서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죠.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이 되려면 뭘 빼야 되죠? 그렇죠. 판관비를 빼줘야겠죠.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여기다가 영외수를 더하고 영외비를 빼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그제서야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이 밑에는 그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와 나입니다. 가는요, 단기상품 매입액이네요.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와서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매출원가를 구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결과값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로 되어 있는 칸을 한번 메꿔서 금액을 입력해 볼게요. 자, 손익계정에서 이미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매출액은 매출계정에 있던 70만 원이 내려오면 되겠고요. 매출원가는
매입 계정에 있는 26만 원이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초상품 재고액이 필요하죠. 자, 다행히 단기 자료 우측으로 보시면 전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단기의 기초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매출원가 26만원은 오른쪽에다 공식 쓰고 있습니다. 26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기초상품 재고액인 만원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인 가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 2만원을 했더니 나왔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된 가의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가의 금액은 27만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는 27만원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겠죠. 매출 총이익은 아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매출 70만원에서 매출 원가 26만원을 뺐더니 매출 총이익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44만원이 나옵니다. 44만원에서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해야겠죠. 판관비는 아까 손익계정에서 분류해놨습니다. 급여와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 즉 9만원을 뺐더니 영업이익은 얼마다? 그렇죠? 35만원이더라. 다 구했습니다. 가에는 27만원이고요. 나에는 35만원. 그래서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차 시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